자, 오늘의 출발 위치는 6번, 여러가지 방정식의 6번 3차 방정식 x세제곱은 1이다의 허근 오메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성질을 공식처럼 활용하는 파트다라고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기 파트이긴 해요. 나의 각각의 식들이 어떻게 옆에 적용되는지, 우리가 곱셈 공식처럼 공식 사용을 옆에 있는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계속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파트다라고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무슨 말인지 가볼게요. 얘가 얘기하는 일단 의미부터 보면 이런 겁니다. x세제곱은 1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방정식에서의 의미에서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입니다다 이거지. 그죠?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지 않은 곱셈 공식을 곧 인수분해 지금 공식을 활용한 지금 나의 식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죠. a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x-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입니다로 곧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그죠? 단순함을 일단 첫 번째 가지면서 인수분해가 가능하게 만들어지고, 그랬을 때 이 0입니다의 해를 통해서 얘 해를 먼저 찾을 수 있죠. 해가 얼마야? x는 1이야. 그지? 그리고 이 녀석의 해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 근해 공식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나니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입니다라고 나타나는 해였다. 포인트를 체크하실 수 있죠. 그죠? 근데 얘는 그 중에 이제 뭐를 건들 거냐면 앞에 있는 이 1이란 녀석과 뒤에 있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를 봤을 때 얘는 실근이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앞에 근해 조건을 봤지. 3차 방정식의 근해 조건. 그럼 실근은 한 개 있습니다 라고 포인트를 체크하실 수 있고, 얘는 허근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허근은 두 개. 그래서 결국 근 3개입니다 라는 지금 포인트가 나타났다고. 이 상황에서 이건 지울게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뭐야? 난 거야. 오케이? 뭘 사용할 거냐면 허근이라는 정보를 사용해서 너네들에게 여러 가지 성질들을 던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 지금 정보를 사용하기 위한 단어 허근이고요. 그 허근 오른쪽에다가 지금 이렇게 오메가 W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오메가를 표현해주면 돼. 여러분의 문제에는 이제 이 오메가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문제가 던져질 거라고요. 의미 괜찮죠? 문제 안에는 무조건 x세제곱이 1임을 만족하는 허근 오메가라는 말을 다 실어줄 거니까 포인트 체크하셔야 되고, 그러면 실근이라는 녀석을 제외한 나머지 쪽 곧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허근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항을 통해서 여기서도 포인트를 하나씩 적용시켜 보자면 결국 오메가라는 녀석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 i일 수도 있고, 또는 오메가라는 녀석이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i일 수 있습니다라고 적용이 가능하죠. 그지? 근데 얘네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니? 라고 얘기하면 무슨 관계? 실수 부분은 같고 허수 부분은 부호가 반대네?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켤레. 그죠? 켤레복소수의 지금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야, 얘네들의 관계가 지금 결국 2차 방정식에서 봐봐. 2차 방정식의 각각의 지금 근 개수가 실수죠. 111. 맞아? 그래. 그러면 결국 이 오메가라는 녀석이 한 근이면 또 다른 한 근 오메가가 바로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고 얘기하면서 서로의 관계성이 나타나고, 여기서도 오메가 바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얘기하면서 한 근이 오메가가 선택되면 다른 한 근, 곧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는 나의 켤레근이 되더라 라는 포인트의 의미까지 들어가면서 성질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오케이?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한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성질 한번 정리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씩 의미 부여하면서 기억하러 가봅시다. 자, x세제곱은 1입니다. 의 허근 오메가에 대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될 오메가의 성질은 뭐냐면, 오메가는 근이죠. 근은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여기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지만 일단 허근이라고 얘기하지만 허근도 근이니까 언제나 대입하면 성립합니다의 의미로 오메가를 집어넣어서 1이라는 녀석을 찾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야, 요거 이런 거 오메가의 세제곱 지금 거듭제곱이잖아. 거듭제곱이 1이 됐지? 그죠? 이거 어디서 봤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기억이 딱 떠올라야 되냐면 i 4제곱이 1인 거 있었죠? 기억나요? 허수의 거듭제곱.
그지? 그러면 i의 거듭제곱의 성질은 뭐였냐면 주기가 4인 주기성이었죠. 그죠? 그때 뭐라 했어? 1이란 녀석이 나타나면 그 다음 숫자는 여기에 i를 곱해서 다시 처음에 있던 i와 같아진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딱 끊어서 주기가 된다 했지.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언제나 거듭제곱의 의미에서 우리는 뭐를 포인트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1의 포인트를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오메가 세제곱이 1입니다의 이 표현에서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뭐냐면 얘는 주기가 3인 주기성을 갖는다고요. 무슨 말이야? 오메가 4제곱이라는 녀석을 한 번만 포인트 잡아보면 여기다가 오메가를 곱한 오메가와 같아진다고요. 그죠? 오메가 5제곱이라고 얘기하면 오메가 제곱이 되고, 오메가 6제곱이 되면 오메가 세제곱이 돼서 다시 1로 나타난다고. 3개씩 반복된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세제곱이 1입니다의 표현이라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첫 번째 성질은 주기성, 주기가 3이네. 자, 그리고 여기서 활용되는 두 번째 표현도 볼게요. 얘네들을 통해서 활용하는 성질의 의미에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나의 오메가 세제곱이 오메가 제곱 곱하기 오메가입니다 라고 표현 가능하죠. 그지? 그러면 한 녀석을 넘겨가지고 혹시나 역수의 식이 오메가 분의 1이 나오면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라는 표현을 활용하거나, 여기에서 오메가 제곱을 넘겨서 오메가라는 녀석은 오메가 제곱분의 1과 같다,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나타나면 오메가로 바꿀 수 있어 라는 서로의 지금 제곱의 관계에서 차수를 나눠서 그 녀석들 간의 역수 관계를 활용하는 과정들도 표현할 수 있어. 오케이? 이 두 가정만 여기에선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 의미 괜찮죠? 문제에서 활용할 거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거야. 이렇게 1번 성질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 안에서 이제 세제곱이라는 건 실근과 허근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2차 식이 허근을 갖는 녀석이라는 걸 알았고, 그러면 실근 쪽을 버리고 결국 이 식이 다시 우리한테 주는 건 2차식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곧 0입니다의 식으로 연결되더라. 어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는 표현으로 넘어가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근데 이때부터는 이 위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할 수 있냐면 항상 이건 생각하셔야 돼. 말하지 않더라도 오메가 세제곱도 1이고요.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라고요. 그죠? 얘가 근이면 켤레근이 오메가 바라 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근에는 언제나 켤레근이라는 오메가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오메가 자리는 다 오메가 바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대체관계 확인하셔야 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태들은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걸 일단 포인트 잡아놓고 여운 요소까지 일단 두 번째 과정으로 포인트를 잡아요. 오케이? 자, 그럼 얘거 연결하는 것도 당연히 뭐겠어? 둘의 합을 나머지 걸로 바꿀 수 있다의 포인트가 나타나. 혹은 하나를 나머지 둘의 합으로. 근데 둘의 합이 거의 대표적이니까 만약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란 녀석을 물어보면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제곱 더하기 1이란 녀석을 물어보는 게 있으면 마이너스 오메가고, 오메가 더하기 1이란 녀석을 물어보는 게 있으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다. 이 정도의 활용들은 당연한 위치들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정리가 됐으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 2차식이 딱 던져지는 순간 어머 대박 이라는 포인트가 하나 더. 뭐야? 야, 나와, 너는. 다시 여기서 의미만 살짝 위에다가 부여해볼게. 사실은 이건 성질은 아니지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의 0의 두 근이 이제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는 걸 알아버렸죠. 한 근은 오메가면 나머지 한 근은 켤레근 오메가 바. 맞아? 그럼 뭐가 나타나? 근계수가 나타난다고.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a분의 마이너스 b인 마이너스 1이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a분의 c인 1이 된다고. 의미들은 그렇게 출발하지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가정하에 문제를 출제하니까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 녀석이 활용되는 건 뭐야? 라고 얘기하자면 이런 거야. 오메가 바라는 녀석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서 넘기면 결국 오메가 바는 나의 오메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다고. 그죠? 오메가를 반대쪽으로 넘긴 거. 다시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을 넘긴 거니까 여기다가 바로 연결해서 오메가 분의 1과 같겠네. 의미 괜찮아? 위의 식에서 오메가 바의 왼쪽에 있는 오메가를 반대쪽으로, 오메가 바의 왼쪽에 있는 오메가를 반대쪽으로 다 넘겨서 오메가 바를 오메가 쪽으로 바꿀 수 있다의 표현이 나타난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오메가 분의 1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메가 제곱과 같습니다의 표현 첫 번째 식의 존재의 형태를 통해서 오메가 제곱까지 바뀌어진다고.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우리 네 번째까지씩 정리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물어볼 수 있냐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 역수의 식들을 우리한테 물어볼 수 있어. 얘는 일단 정리를 해두면 좀 편하거든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어떻게 연결시키면 되냐면 여러 가지 연결 방법이 다 있어. 여기로 가도 돼. 이거 넘기면 바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나타나. 그죠? 기분 나쁘면 어디로 가면 돼? 오메가 분의 1을 여기에 있는 오메가 제곱 분의 1로 가도 돼. 여기 오메가 제곱으로 가도 돼. 그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면 아래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으면 돼. 오케이? 다시 오케이. 방법 보여드릴게요. 여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오메가 제곱이야. 두 항의 합은 언제나 두 번째 식의 활용을 통해서 한 녀석을 넘긴 마이너스 1과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 구하러 가보자고요. 근데 똑같잖아. 오메가 제곱분의 1이 뭐야? 오메가 맞아? 여기 있잖아. 1번식의 오메가. 그죠? 역수의 과정은 우리가 차수만 바꿔서 그 녀석의 분자의 위치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가 되면 결국 위의 과정과 마이너스 1이 동일하죠. 가능합니까? 다시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 이라는 녀석은 결국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1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2가 되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음 거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1부터 기분 나쁘게 생각해야 돼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주기가 3이라서 얘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과 같아지고 결국 위에 있는 녀석의 주기성을 나타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역수의 과정의 합도 결국 주기성, 주기가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포인트로 자주 나타나냐면 보여요? 주기의 합이 얼마? 0이죠. 그런 거 좋아한다고. 합의 과정으로 물어보는 포인트에서는 언제나 그 주기 내 합이 0인 녀석들을 좋아한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서 얘네들의 합이 0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으로 역수에 대한 각각의 차수 1차, 2차, 3차, 4차, 5차 그래서 뭐 한 100차까지 합들을 물어보게 된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 정도의 포인트까지 i라는 녀석과 연결되는 각각의 고리들입니다라는 표현 그리고 3차 방정식에서 출발했습니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1번부터 4번까지 식을 정리하시면 이러한 녀석을 활용하는 옆에 문제들이 던져지더라. 포인트 체크 가능하다. 오케이? 예스. 그래서 여기는 공식화 시키셔야 된다라고 포인트를 던져보고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자, 허근이라는 오메가는 같은 기호로 사용되는데 식이 다를 때가 있어. 그래서 얘를 일단 먼저 위쪽에다 정리하셨으면 자, 두 번째 것도 정리를 한번 하러 가야 돼. 누구냐? 이번엔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허근 오메가야. 오케이? 얘는요 문제에서 읽어야 돼. 문제가 줘. x세제곱이 1이다의 허근이거든 혹은 x세제곱의 마이너스 1이다의 허근이든 오메가라는 표현을 동일하게 쓰기 때문에 잘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자,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도 결국엔 근이기 때문에 왜 근이라고 표현했니부터 출발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결국 파란색 지금 나의 일단 펜으로 적어놨던 방정식의 의미를 여기다가도 그대로 붙여봅니다. x세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은 0입니다의 포인트로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 여기는 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이니까 a 플러스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이 0입니다의 지금 상황에서 근을 찾습니다. 내 근은요 이 녀석이 0입니다와 이 녀석이 0입니다로 얘기하니까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x의 값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가 나타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잡으실 수 있죠. 오케이. 그럼 결국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 나의 녀석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앞에 있는 녀석은 실근이 되고요. 실근 1개와 이 녀석은 허근이 됩니다. 허근 2개를 갖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 그 상황에서 결국 x라는 녀석의 지금 의미를 오메가로 정리해야 되니까 오메가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쪽으로 또는 오메가를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 쪽으로 정리하면 그 상황에 따라서 오메가 바라는 녀석이 또 다른 하나의 근이 돼서 아래쪽에 있는 녀석에 대한 오메가가 위쪽에 있는 녀석에 대한 오메가가 각각 표현되더라
까지 의미가 계속 동일하게 움직이자. 그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둘을 혼동되게 사용한다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성질들이 이제 다르게 나타날 테니까 옆에다가 성질 한번 정리 한번 하러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당연히 여기다가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성립하겠죠?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의미 괜찮아? 이번엔 마이너스 1이 나타났습니다. 야,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면 너네 어떡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제곱을 통해서 오메가 6제곱이 1이라는 걸 찾아내면서 출발하시면 돼요. 오케이?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6제곱이 1이라는 거 포인트 잡고 출발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메가 6제곱이 1이라는 지금 이 의미가 던져지는 순간 나의 주기는 6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한 번만 여기다가 정리해 볼게. 세제곱이 마이너스일 땐 좀 기분이 나쁠 테니까 한번 표현만 해보면, 자, 주기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이게 지금 6개의 한 주기가 되죠. 이제 주기가 6개가 되는데 얘네들도 마찬가지. 지금 얘네는 주기가 6개가 되면서 특징으로 주기 내 합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관계로 각각의 항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라진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특징입니다. 얘네들의 주기 내 합은 0. 의미 괜찮죠? 그래서 앞에 것도 한번 가보면, 자, 잠깐만 따라와봐. 앞에 포인트. 우리가 아래 쭉 정리해서 이 위의 식을 봤을 때 얘도 마찬가지야.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볼 수 있죠? 그죠? 이 뒤에 건 어차피 주기가 아니니까 주기 3개만 볼게. 이 앞에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죠? 이제 성질을 알았으니까 얘 마이너스 1, 얘는 1이지. 그럼 얘도 0이야. 오케이? 얘네들의 지금 거듭 제곱에 대한 성질에 주기 내 합이 계속 0이라는 녀석으로 포인트가 잡힌다는 거 체크하시라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다 됐으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오메가 6제곱이 1이라는 건 알았어. 근데 두 번째로 넘어오면 어차피 허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중에는 실근과 허근이 있었잖아. 그래서 나의 2차식. 야, 근데 이번에 좀 다르지. 마이너스 쪽이라서 플러스로 넘어왔으니까 이제 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였던 녀석이 마이너스로 바뀐다는 거. 여기서부터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된다고. 그지? x세제곱이 1인 녀석과의 차이 첫 번째. 오메가 앞에 2차식의 부호가 1차 앞에 있는 개수의 지금 부호가 다르다. 포인트 체크하셔야 되고, 이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오메가 바가 들어가는 건 동일한 상황 연결시키면 세 번째, 얘네들의 2차식의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a분의 마이너스 b를 행하면 2번에 1이 되고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동일한 1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여기가 또 차이가 나타나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포인트 체크하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의 정보들을 정리 한번 해보면, 오메가 바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오메가 분의 1, 그리고 위에서 정리할 수 있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오메가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의 음수 과정으로 바뀌어가니까 오메가 분의 1이나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여기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나타나더라. 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어디서 확인? 여기서 확인. 둘의 이번엔 합이 아닌 차의 과정도 표현될 수 있으니까 항상 합이라는 포인트만 잡지 마시고 두 항입니다라는 포인트로 잡아주셔야 되고요. 두 항에 대한 과정에서 앞에 거 2개 선택할 때, 뒤에 거 2개 선택할 때, 그리고 앞과 뒤 거 선택할 때 각각의 상황은 항상 나타난다라는 그냥 포인트로 체크하시면 돼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이라는 녀석이 이 위에서 나타나든 혹은 이 위에서 나타나든 오메가 제곱에 대한 마이너스 곱으로 대체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세 번째 성질 확인하시고, 자, 네 번째도 가보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한번 의미 한번 봐볼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입니다. 오메가 분의 1은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야. 그지? 이렇게 계속 가지고 노는 지금 과정이에요. 그러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은 나의 부호가 반대네? 그죠? 여기 지금 부호 마이너스 양변에 곱하면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되겠지.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이야. 콜. 자, 다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을 표현합니다.
오메가 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오메가라고요. 위아래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네. 그러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확인하면서 바로 쓰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고요.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분의 1이라는 녀석은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의미 괜찮수? 근데 얘는 사실은 이러한 과정이 3이 주기가 아니라 6이 주기라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당연히 부호가 반대인 녀석들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겠죠. 한 번만 더 표현해 볼게. 오메가 4제곱 더하기 오메가 4제곱분의 1인데 얘는요, 이 위에 주기 6이란 녀석의 부호에 마이너스 1이란 녀석이 있어서 아까 오메가 4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얘기한 거 지금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각각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이 앞에 썼던 이 녀석의 부호의 반대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1이었던 녀석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이었던 녀석이 1이 되고요. 마이너스 2였던 녀석이 2가 됩니다. 이게 5차, 이게 6차일 때의 표현이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얘네들도 마찬가지. 주기내 합은 항상 얼마라고? 0이라고요. 주기는 6, 주기내 합은 0. 가능하죠? 오케이. 각각의 포인트들은 계속 반복되게 나타납니다. 근데 그 녀석들의 성질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허근 오메가의 표현이다. 오른쪽에 문제를 딱 넘어가 보면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라는 녀석의 문제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죠? 연습은 그렇게 그쪽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아마 과제로 나간 하이 메스에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녀석들까지 아마 포인트가 다 잡혀 있을 거예요. 그 과정들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거 연습 과정을 이 식들을 보면서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스. 자, 그럼 이제 옆에 거 한번 가볼게. 21 2, 3, 4 여기는 지금 다 가봅시다. 일단 하나씩 다 활용이 필요한 문제들이니까 네 문제 톡톡톡 다 건드려 볼게요. 21번부터 빨리 한번 풀어보시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문제 한번 봅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오메가인 한 허근 오메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볼 수 있었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인 한 허근 오메가. 자, 그러면 첫 번째 보자마자 오메가 세제곱이 1이라는 거 떠올리셔야 되고 나중 포인트야. 지금은 이제 보면서 연습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이 식에 대한 나의 인수분해를 통해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입니다의 식이 떨어지는 거. 세 번째,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주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반이니까 근계수의 상황에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거. 그래서 오메가를 발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분의 1 그래서 오메가 제곱과 같다는 거. 그죠?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혹시나 역수식 나타나면 역수의 과정들은 각각 우리가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2입니다의 주기 3의 과정을 나타낸다는 것까지 포인트로 체크하면서 출발하신다고. 오케이? 이게 내 무기가 되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무기를 저기에다가 적용을 한번 하러 가볼 건데 이 첫 번째 문제부터 사실은 조금은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문제가 던져진 거라고요. 형태를 보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아직은 건들 게 없죠. 근데 다음으로 넘어왔더니 오메가 4제곱이라는 녀석을 지금 보여줬어요. 아, 이런 거 같다. 오메가 세제곱 1이라서 우리 주기가 얼마였어? 그렇지, 3이었죠. 그죠? 그럼 주기 3이니까 4제곱이라는 녀석은 결국 오메가와 같다고. 5제곱이라는 녀석은 오메가 제곱과 같다고. 그러면 첫 번째 정리 한번 해보면 오메가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3 오메가 마이너스 4 오메가 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합니다. 답이 4 오메가 마이너스 6 오메가 제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머나 세상에 이 새끼 뭐 했어? 2차를 없앴죠? 그죠?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얘를 어떻게 바꿀까구나 라고 체크하셔야 되고 그럼 오메가 제곱을 바꾸는 방법이 어딨지? 라고 쳐다보니까 여기 있다고요. 의미 괜찮수? 자, 한 문자를 이제 두 문자로 바꾸는 과정도 표현 한번 해보면 필요에 따라서 오메가 제곱이 필요하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우리 체크 가능하잖아. 그죠? 오케이. 그 녀석을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그러면 얘는 4 오메가 마이너스 6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집어넣을 수 있는 값이 돼버렸으니까 4 오메가 더하기
6 오메가 더하기 6이 되고요. 결국 10 오메가 더하기 6입니다의 포인트로 A값, B값이 10과 6, 답은 136입니다라는 문제 유형이었다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죠? 이런 식으로 변형의 문제를 계속 던집니다. 포인트 체크하시고 22번으로 가볼게요. 야, 이 문제에서 속지마.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0일 때 x 사용해서 지금 2008제곱까지 더한대잖아. 그지? 근데 이거 어디서 봤어? 죄에서 봤지. 이제 이런 것도 포인트를 쉽게 바꾸시면 돼요. 그죠? 얘 한 근을 사용한 x라는 녀석의 거듭제곱에 대한 합이라는 건 결국 이 녀석의 한 허근이 오메가라는 걸 네가 찾을 수만 있으면 오메가 활용해도 돼 라고 얘기하잖아. 가능해? 결국 얘는 2차식을 먼저 보여준 거야. 그래서 그 2차식의 근을 얘기하는데 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입니다 라는 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같은 식이라는 거 판단하시고, 와우! 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라는 거 확인하시고 그 사항에 따라서 위의 식 오메가 세제곱이 1입니다 라는 걸 빨리 찾으시면 된다고. 혹은 내가 저런 거 몰라도 야, 나 이 정도 수학은 알아 이 새끼야 라고 얘기할 거면 이거 곱셈 공식으로 봤을 때 1 개수 제곱 더하기 1차 더하기 상수는 앞에 x-1 곱하고 뒤에 x-1 곱할 때 이 식이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뒤에 식 0 곱하기 x-1은 0이니까 이 식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하지. 그죠? 식의 변형 가능하다? 포인트로 체크하셔도 된다고. 어디 쪽이든 선택하셔도 되는데 당연히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가시려면 빠르게 오메가라고 판단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그렇든 저렇든 우리가 찾아야 될 식은 바로 뭐였다? 오메가 세제곱은 혹은 x 세제곱은 1입니다의 식이었다. 그죠? 그럼 주기성 3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2012, 2011, 2010, 2009, 2008 그럼 2008이 가장 작은 수니까 2008부터 차수를 낮춰서 하나씩 올리죠. 자, 거듭제곱에 우리의 3이라는 주기를 사용하는 방법 나눗셈을 통해서 몫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였다는 거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93, 27까지 나머지가 1이니까 2, 3이 669번 반복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가 남습니다의 포인트로 x 2008제곱은 x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이거 1차라고 나머지가 1이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러면 당연히 2겠죠. 차수 하나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은 x 세제곱일 거고요. x 세제곱은 방금 봤잖아. 1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기서 주기가 다시 시작돼서 이 녀석은 x가 되고 이 녀석은 x제곱이 되겠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여기는 1과 함께 x제곱 더하기 x가 나타납니다. x제곱 더하기 x는요. 이 식에서 보더라도 1 넘기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1이었다고요. 사실은 우리의 주기의 합은 언제나 0이었다가 먼저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럼 한 식기 남았잖아. x제곱 더하기 x.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이 답은 마이너스 1이었다고요.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23번 갑니다. 자, 여기는요. 왜 이렇게 빨리 멈추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 연산은 사실은 복소수 파트가 지금 좀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요런 것들도 허근 오메가에서 활용된다라고 포인트 꼭 체크하셔라 라는 걸 일단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지금 같이 가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자, 문제가 얘기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1이 0임을 만족하는 한 허근이 오메가래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머릿속으로 뭐를 딱딱딱 떠올리셔야 되냐면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그러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 그래서 오메가 제곱과 같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도 마이너스 1 오메가 세제곱 더하기 오메가 세제곱 분의 1이 2 이렇게 주기 3 얘도 주기 3 나머지들은 활용해야지 정도. 오케이. 저 식을 딱 보자마자 떠올려야 되는 식 5가지 이걸 계속 활용할 거라고.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머릿속에 박히면 나중에는 그냥 이걸 떠올리면서 쓰지는 않고요. 이 녀석들의 뭐가 필요한지만 찾아서 그냥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 과정이라 계속 써드리는 거야. 알겠죠? 이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주문서, 어떻게 보면
조립서? 뭐 그렇게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럼 이제 이걸 여기다가 사용할 건데 야! 나의 Z가 1-오메가 분의 오메가고 Z 곱하기 켤레 Z를 물어봐. 무슨 말이야? 이런 말이야. 첫 번째는 너 Z의 켤레 찾아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켤레를 붙이겠죠? 1-오메가 분의 오메가의 전체 켤레가 붙습니다. 이 전체 켤레는 첫 번째 성질 켤레를 다 분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1-오메가의 켤레. 자, 켤레를 짧게 나눗셈을 길게 할게요. 오메가의 켤레가 된다고. 그지? 그럼 이제 이 켤레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었냐면 다시 마이너스 관계에서도 분배할 수 있었어. 그럼 분배가 들어갑니다. 분배가 들어가면 켤레 1 빼기 켤레 오메가 분의 켤레 오메가가 되잖아. 근데 실수의 켤레는 실수라고요. 그죠? 그래서 1의 켤레는 1입니다 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결국 1-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 가능해. 이렇게 Z 바라는 녀석을 Z를 통해서 찾게 하는데 그게 오메가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어디에서? 복소수라는 켤레 복소수 파트에서.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면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요. 결국 나한테 물어보는 건 Z 곱하기 켤레 Z가 되니까 Z값 먼저 쓰고요. 켤레 Z값 그 다음에 씁니다. 그러면 분모의 곱과 분자의 곱으로 표현되겠죠. 이거 전개 한번 하기 전에 그래도 한번 묶어서 갈게요. 분모들의 곱 분의 분자들의 곱. 위에는 냄새납니다. 그지? 근계수가 활용된다는 거 냄새났고 아래쪽도 냄새나요. 오케이. 아래 전개하면 1-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분의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1이었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1입니다의 포인트로 이렇게. 그죠? 어디? 3번식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면 된다고. 콜.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렇게 3분의 1입니다의 답을 나타낸다는 거 확인 가능하잖아. 좋아요. 요 정도가 지금 심화 문제 의미로 나타나는 오메가 성질 활용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고요. 24번은 앞에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냥 눈으로 보고 탑딱 내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자, 24번 봐봐. 3개 끊어. 얼마라고? 0이라고요. 그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인 식의 역수에 대한 제곱 세제곱까지의 합. 이것도 주기가 3이니까 오케이. 3개 끊고 3개 끊고 3개 끊으면 결국 9까지 사라졌겠지. 하나 남았네. 결국 마지막 남아있는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오메가 10제곱 분의 1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과 같습니다. 그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오케이. 지금 바로 안 떠올라도 돼. 그게 떠오를 때까지 연습하면 되는 과정이다 이거야. 오케이? 예스. 정리하셔서 답은 2번이었습니다. 체크 하나 하시고요. 자, 미지수 3개인 연립 1차 방정식 출발 한번 해볼게요. 둘씩 묶어서 한 문자 소거한다는 거랑 연립해서 x, y, z값 구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지 가볍게 예시로 한번 출발해 볼 건데 자, 이렇게 문제가 있다 칩시다. x, y, z니까 당연히 식 몇 개 있어야 돼? 3개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지금 추가된 문자 하나가 나를 괴롭히긴 하지만 어렵진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3개씩을 딱 보자마자 각각의 값들을 바로 구할 수 없다라는 판단하에 2개씩 식을 묶습니다. 묶을 때는 조금이라도 편한 쪽으로 묶으셔야 되는데 일단 X쪽이나 혹은 Y쪽, X쪽을 먼저 보자면 이렇게 2개를 먼저 묶는 게 우선이겠죠. 같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먼저 선택하고 그 후에 연산해서 X가 사라질 때 EX는 한 번은 사용해야 될 거니까 위에 아래 혹은 아래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서 식을 건드시면 되겠지. 2번만 묶어주면 된다의 의미를 해석해서 첫 번째 이 녀석 선택하고요. 두 번째 이 녀석 선택해서 한번 가볼게. 그러면 첫 번째에서는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2z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때는 x를 소거한다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했으니까 위아래를 바로 빼시면 될 것 같네요. 사라지고 사라져서
3y 플러스 z가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식 하나 찾는다. 두 번째, 바로바로 보이니까 빠르게 가볼게. x를 소거할 거니까 위의 식에 2를 곱하겠죠. 다시 아래 건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위아래를 연립한다. 어허, 너를 빼버리면 되겠구나. 빼버리면 다시 x가 소거되고요. 3y 5z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 의미 괜찮지? 그렇게 되면 결국 x가 소거된 이렇게 두 식이 나올 거라고요. 문자 두 개의 두 식이면 yz 값 구할 수 있다에 우리의 과거에 연립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가볍게 각각의 식들을 적은 후 두 문자의 값을 구합니다. 위아래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4z가 4가 되고요. z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z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0이 되니까 y의 값은 0이 되고요. 그러면 이 두 문자를 어디에다가 본래 아무런 식에다가 하나 대입해가지고 x의 값을 찾으시면 되겠죠. y0, z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x는 1입니다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것까지 빠르게 확인 가능하더라. 오케이, 쭉 한번 정리하시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유형입니다라고 포인트를 체크하시면서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거는 28번으로 예시 한번 갑니다. 자, 28번의 문제 중 예시를 하나 꺼내서 지금 쓴 거니까 같은 문제라고는 보시지 말고요. 여기 이렇게 각각의 개수가 선택되어 있는 꼴들이 이런 식입니다라는 지금 포인트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볼게. 오케이? 자, 얘네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하려고 딱 봤습니다. 문자가 3개야? 식 3개야? 오케이. 소거하면 될 테니까 이번에도 x 한번 소거해 볼까? 그러면 이렇게 둘 묶고 이렇게 둘 묶자.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결국 이 아래 거 1번, 위에 거 2번으로 간다고요. 자, 근데 1번 상황 한번 봐보자. 1번으로 가보면 위아래를 뺍니다. 바로 빼도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도 식 한번 쓰고 갑니다. 식을 꺼내서 위아래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3z가 0입니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 체크 가능하네요. 두 번째 가볼까? 자, 이 식에서도 연립을 해야 되니까 아래 거 2배 합니다. 그리고 위아래를 더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갔을 때 3z, 이렇게 갔더니 6입니다로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지. 의미 괜찮슈? 오케이. 자, 여기 잘 봐봐. 냄새가 이상하다. 이제 얘네들을 연립하려고 봤다, 그죠? 자, 둘을 연립하려고 식을 세 번째로 갔어. 세 번째로 왔더니 마이너스 3y 플러스 3z라는 녀석이 하나 0이고요. 하나는 마이너스 3y 플러스 3z가 6이죠. 의미 보여? 이거 혹시나 뭐 마삼으로 나누고 싶으면 식을 한번 변형도 해도 돼? 변형했다 치자. 그럼 y-z가 한 녀석은 0이고 y-z가 한 녀석은 마이너스 2지. y의 개수와 z의 개수가 지금 서로 같은데 뒤에 상수항이 다르죠. 이거 연립하려면 위아래를 빼야 되겠지. 자, 빼볼까? 얘를 빼면 위와 아래의 관계에서 0이 되고요. 위와 아래의 관계에서 0이 돼요. 위와 아래의 관계에서 2가 됩니다. 0 더하기 0이 2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식은 지금 서로 연립의 상황에서 x값, y값, 곧 y값, z값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오케이? 자, 얘가 얘기하는 거 뭘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런 과정도 추가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1차 방정식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와 해가 없다가 있었지. 이제 그 과정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요. 포인트를 체크하자면 우리가 이제 뒤에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보겠지만 x와 y로 표현해 볼게. 이러한 녀석이 있고 이러한 녀석이 있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얘네들의 관계에 따라 미지수를 각각 배치했더니 이제 연립했다 이거죠? 연립 이제 하려면 개수를 맞춰야 되겠지? 문자의 개수를 맞췄어. 개수를 맞추고 연립을 했더니 앞에 0 나오고요. 뒤에 0 나오는데 이 새끼가 갑자기 나 아직 0이 아닌 값으로 살아이슈 라고 얘기하는 지금 과정이 나타나. 오케이? 그러면 개수들의 과정은 앞에 개수가 0이 됐으니까 지금 x, y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지. 근데 얘가 0이 아니 됐죠? 그때 뭐가 된다고? 이게 0이 아닐 때 해가 없다가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얘네들을 연립했더니
0 곱하기 x 꼴이 되고 0 곱하기 y 꼴이 되고 c-c 프라임 여기에는 뭐 개수를 곱한 녀석들이 더하고 빼지고가 더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만 해볼게. 그런 녀석의 c 프라임 c라는 녀석이 0이 돼버렸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 됐죠. 그럼 x, y에 뭐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하겠지 라는 의미가 되니까 이렇게 되면 해가 무수히 많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포인트를 더 미리 던져보자면 사실은 어떤 얘기냐면 얘네들을 곱해서 이 값을 맞출 때 얘도 맞춰진다잖아. 그지? 그러면 얘의 k배가 얘의 k배랑 같다는 말을 해야 0 곱하기 0, 0 곱하기 x, 0 곱하기 y 되는 거거든? 그럼 이 표현을 우리가 줄 때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니? 라고 봤을 때 이 위와 아래의 미지수 앞에 있는 개수들의 서로의 비가 같다라는 표현인 거야. 의미 괜찮아요? 그죠? 나의 k배가 너의 k배랑 같다. 개수 b가 서로 같다의 표현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해가 무수히 많아지거나 해가 없게 된다라는 지금 포인트의 해석이야. 그럼 이제 뒤에 녀석을 비교해야 되는데 뒤 녀석도 0이 될 때와 0이 아니 될 때가 있죠. 그럼 k배일 때와 k배가 아닐 때가 있지.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개수 b 마지막 포인트가 c'과 c인데 얘가 되면 이렇게 개수의 각각의 b가 서로 다 같아지면 해가 무수히 많고 다시 앞에는 같은데 뒤에는 개수 b가 달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해가 없다가 된다고요. 오케이? 이 문제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유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1차 방정식에서도 1차 방정식이 생긴 이유가 바로 이 A의 개수가 0일 때와 0이 아닐 때로 나뉘는 상황이었다고. 의미 괜찮죠? 그래서 이 포인트가 곧 연립 방정식에서도 나타나니까 각각의 개수비, 이거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울기와 그리고 y 절편이라는 녀석으로 표현하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던져지겠지만 미리 한번 각각의 개수비의 상황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거나 해가 없을 수 있다는 포인트 체크하자고.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립 1차 방정식에서의 세 문자 나타난 문자들의 각각의 표현들 다 보실 수 있다. 체크 한번 하시고 옆에 있는 문제들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25번과 28번 가는데 문제가 딱 보이는 게 그럴 거야.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가 없을 때 둘 다 밖에 물어보지 않고 있다고요. 그죠? 이게 대표적인 고등과정에서의 문제 출제 유형이다 라고 확인하시고 25, 28 빠르게 하나씩 가봅니다. 오케이, 이건 저랑 같이 한번 갈게요. 지금까지 푸셨던 걸로 좀 연결시켜서 같이 한번 출발 한번 합니다. 자,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의 값 구하기예요. 그죠? 세 문자로는 개수비를 해결하시면 절대 안 돼. 그지? 두 문자가 나타날 때부터 개수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아직 서로의 문자 세 개의 형태에서 소거를 안 했으니까 한 문자를 소거해야 되고요. 문자를 소거할 때 좀 편해 보이는 건 Y쪽이나 혹은 Z쪽이 편해 보여요. 그죠? 그러면 Y쪽, 아니 Z쪽을 저 같으면 할 것 같아. 이렇게 하나 묶고 이렇게 하나 묶어서 Z를 소거할 것 같아요. 그죠? 오케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고요. 일단 저희는 Z 소거하면서 한번 가봅시다. 1번 가정으로 가보면 위아래를 더하면 되니까 그냥 바로 얘는 더할게. Z가 소거될 거고 7x-5y가 1 플러스 a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두 번째 이 위에 거 연립하려면 아래 거 3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3배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x-2y-3z가 마이너스 2고 6x-3y 3z가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위아래를 더하면 z가 소거됩니다. 7x-5y라는 녀석이 플러스 1이 됐죠. 의미 괜찮지? 이번에는 x, y의 개수를 다 보여줘 버렸네? 얘네들이 같다는 거 지금 봤잖아. 근데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상수항도 같아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문제는 아주 가볍게 1이라는 녀석과 1 플러스 a라는 녀석도 같습니다의 개수 b가 1인 녀석들이었다라는 포인트로 문제가 던져졌고요. 그래서 a의 값은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확인 가능하더라. 의미 괜찮죠?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포인트 체크하시면서 당연히 여러분들은 28번 가보셔야 되겠죠. 자, 문제의 답은요. 까비.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자, 어떤 문제인지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x와 y의 a라는 개수, z까지 a라는 개수를 하나씩 설정해가지고 한쪽이 해가 없을 때 그리고 한쪽은 해가 무수히 많을 때 a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자 소거를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세 개의 연립 문자를 가지고 있는 연립 방정식이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거 소거했나? x를 대부분 지금 소거하는 것 같아. 그래서 x 우리 소거하면서 한번 같이 가봅니다. 자,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 묶어서 가고요. 이렇게 하나 묶어서 가볼까요? 위아래 빼서 바로 갑니다. 1번은 a-1y 1-az 그게 0이죠. 의미 괜찮지? 두 번째는 아래 거에다가 a를 곱해줘야 될 테니까 ax 위에 거 먼저 쓸까요? a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라는 녀석과 ax a제곱 y az라는 녀석이 2a입니다 라고 나타난 두 번째 식 활용합니다. 위아래를 빼면 1-a제곱 y 1-a z 이로 묶인 1-a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오케이. 자, 이 식에서 1-a가 눈에 보인다고 없애면 안 된다. 그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위와 아래의 지금 이제 관계 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연립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둘을 이제 꺼내서 3번식으로 갑니다. a-1y 1-az 이거 뭐 유식하게 써보면 뭐 이렇게 합차공식인 y 1-az 이렇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식은 되게 애매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위에가 0이죠. 상수항이 지금 0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비를 혹시나 선택해서 y의 개수 그리고 z의 개수 그리고 상수항의 개수를 선택하면 오른쪽은 0이 항상 나타날 수밖에 없는 값이었네.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만약에 묶었다 치고 갑시다. 개수비를 선택해서 너를 갔어. 그러면 아래 1 플러스 a 그리고 1-a가 위랑 연결돼서 마이너스 1 이러한 개수비가 될 거고 오른쪽은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되겠죠. 맞아? 지금 표현이 다 이상하다고. 자, 어디가 이상하냐면 잘 봐요. 1-a 곱하기 1 플러스 a입니다. 위에는요 마이너스로 묶인 1-a로 지금 일단 우리가 쳐다본 거지. 이게 첫 번째 개수비야. 맞아? 두 번째는 1-a분의 1-a예요. 그죠? 세 번째는 2 곱하기 1-a 분의 0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개수비로 선택해서 꺼내오자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근데 위와 아래에 우리가 1-a를 없앨 수 있을까? 여기서 약분이 가능했을까? 지금 이런 문제가 던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야, 나의 이 1-a와 1 플러스 a를 봤을 때 a는 1일 때 얘네들은 각각 0이 돼, 0이 돼, 0이 돼, 0이 돼. 맞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1일 때는 절대 얘네들을 약분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값이 존재하지 않는 0이란 녀석이 된다고. 오케이? 그럼 이 문제는 사실 뭐냐면 항등식의 개념을 살짝 가지고 있는 문제 표현이었다고요. 어디서부터 문제의 냄새가 났냐면 여기서부터 났죠. a-1이라는 녀석의 인수를 둘 다 가지고 있잖아. 그러면 a-1에 0이 되는 a의 1값을 대입하면 얘는 0, 0, 0이야. y에 z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성립하지. 근데 아래쪽에도 봤더니 a-1의 인수를 셋 다 가지고 있잖아. 얘네들도 a에 1 대입하면 다 0, 0, 0 되죠. 그렇게 되는 지금 개수의 비어 형태를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가 좀 복잡했고요. 그래서 a라는 녀석에 1을 대입하는 순간은 이러한 개수비가 아닌 0, 0, 0의 과정에 따라서 해가 무수히 많다가 나타나겠네. 의미 괜찮을까? 그죠? 0 곱하기 y,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은 위에서도 0 곱하기 y 더하기 0 곱하기 z가 0입니다의 표현으로 개수비를 선택할 수 없는 표현에 a란 녀석이 1이란 녀석이 존재했다 라는 표현으로 아래쪽도 a에다가 1을 대입하면 0 곱하기 y 더하기 0 곱하기 z는 0입니다의 표현으로 각각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해가 무수히 많게 만드는 개수 0이란 녀석을 선택한 문제가 존재했다.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위와 아래에서 우리가 개수비를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같은 식이라는 의미보다 우선적으로 y와 z에 해가 무수히 많게 들어가더라 포인트로 벌써 해석이 끝난다고. 의미 괜찮죠? 그러면 결국 이 새끼는 뭘 물어본 거다?
이렇게 대입할 거면 그 다음 얘랑 다른 이 새끼겠지. 의미 괜찮슈? 무슨 말이야? A가 이제 1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 녀석들의 각각의 관계가 1-A라는 녀석이 약분돼서 사라진다고요. 1-A라는 녀석이 약분돼서 사라진다고요. 그죠? 의미 괜찮나?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오른쪽은 1-A라는 녀석과 0이라는 녀석이 나타나서 0이라는 지금 상황이 표현되는데 왼쪽에 있는 녀석이 1-A가 약분되면 1. 여기는 1-A. 그러면 1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1이 1이 되겠죠. 넘어가서 연립을 할 거야. 그지?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봐볼까? 자, A가 이제 1이 아닌 상황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는 0이 아닌 상황이 이제 표현돼요. 그러면 1-A 1 플러스 A분의 A-1 1-A분의 1-A 2 곱하기 1-A분의 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식의 과정으로 지금 의미를 보니까 1이 아닌 상황입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제 다음 값을 구하게 만들고 그러면 위아래가 얘네들은 약분이 가능해진다고요. 오케이? 예스. 여기도 약분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이 나타내는 정보는 1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녀석이 1입니다의 지금 표현으로 준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넘어갑니다. 1 플러스 A고요. 넘어옵니다. 1이에요. 그러면 A는 0입니다 라고 나타내는 거 보실 수 있어? 콜. 자, 그래서 0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0을 한번 대입해 볼게. 자, A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0이고요. 아래에다가 0을 대입하면 Y 그리고 플러스 Z는 2가 되나? 소리. 요거 마이너스 안 꺼내버렸네? 그러니까요. 어머 심장 떨리게 이 새끼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확인 한번 하러 왔더니 어쩐지 그렇더라. 여기 지금 마이너스 1-A로 바꿨어야죠. 그지? 그리고 나서 약분했어야지. 여기 실수 하나 보정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은 얘가 1입니다의 표현이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A분의 마이너스 1이 1입니다의 표현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1이 1 플러스 A니까 A는 마이너스 2라는 녀석으로 나타난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죠. 이제 열줄 잘 나왔다. 그죠? 냄새가 좀 이상하더라고. 그럼 이제 이 녀석 확인 한번 해볼게.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아래는 3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Y 마이너스 2 들어가면 오른쪽은 플러스 3Z 그리고 2 곱하기 3 6이란 녀석이 나타나고요. 위쪽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y 플러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3z. 오케이. 여기까지 개수가 같은데 오른쪽이 0이 돼버렸죠. 그죠? 오케이. 그럼 결국 위와 아래의 개수가 지금 다 서로 맞춰졌는데 상수항만 다르더라. 포인트가 딱 던져졌을 때 해가 없다라는 거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여기는 한 단계 더 활용해 바로 포인트가 해가 무수히 많다 쪽. 이쪽은 본래부터 0이 되는 정보에 A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개수비로 표현이 안 될 때도 있더라. 요거 하나만 더 체크해 주시고요. 이런 문제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요건 되게 독특합니다라는 지금 표현을 가지고 있던 문제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라는 녀석은 1일 때 해가 무수히 많고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을 때 베타 값이 1이고요. 해가 없을 때 이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알파가 마이너스 2더라.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다.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네. 자,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2차 연립 방정식 8번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연립 2차 방정식은요. 가장 먼저 출발하는 위치는 항상 얘부터다 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냐면 이런 겁니다. 연립을 두 개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식은 1차 방정식이고요. 두 번째는 2차 방정식이 나타날 때가 대표적인 첫 출발 위치라고 보셔야 돼. 얘는 어디든 활용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모든 과정에서도 이 녀석은 가장 최종 단계에서 활용이 되는 녀석이다라고 파악해 주면 되고요. 이런 녀석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연립을 하냐면 당연히 이런 녀석을 통해서 이런 녀석에게 어떻게 치환의 과정으로 문자를 소개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의 문제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가볍게 예시로 하나씩 보여드릴 거니까 예시 한번 보면서 아 그런 거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x가 y 값을 찾으라는데 위에가 반드시 1차일 필요는 없어요. 그죠? 1차라는 녀석과 2차라는 녀석이 나타난 연립을 얘기하는 것뿐. 그러면 이때는 1차가 딱 보이는 순간 문제 열라 쉽네 생각하시고 아래 걸 위에다가 올리자고요. 오케이? 자, 올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플러스 쪽이 좋으면 x 놓고 y 넘겨서 x를 y 플러스 2로, 혹시 마이너스 쪽이 좋으시면 2를 넘겨서 y를 x 마이너스 2로, 하고 싶은 문자의 방향대로 문자를 바꿉니다의 표현, 곧 치환의 과정을 활용한다의 포인트만 체크하자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x라는 녀석이 y 플러스 2니까 여기다가 x 자리에 다 y 플러스 2를 집어넣어서 식을 꺼내자. 이걸 1번 과정이라고 보시고 2번 과정으로 내려오면 위에 있는 2차가 다 y로 바뀝니다. 지금도 이 녀석이 얘기하지만 2번 파트는 연산이 좀 많아요. 얘는 좀 단순한 편, 복잡해지면 한 4번까지 이러한 연산을 얘기한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고요. 당황하지만 않으시면 맞춰낼 수 있다. 일단 y제곱 4y 4y 8 y가 곱해졌네. 제곱 8y y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라고 방정식의 의미로 맞춰버리자. y제곱은 4, 1, 1, 6입니다. y는 4, 8, 10이네요. 상수항 4,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랍니다. 아하, y제곱 더하기 2y 마이너스 2가 0이구먼. 기분 나쁜 식이 나타났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지금 만약 이 연산이 맞다 치면 얘는 단순한 문제이긴 하지만 마지막 계산을 좀 더럽게 준 문제다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위에 연산에서 실수가 있었다면 미안. 근데 지금 일단 나는 맞다는 가정하에 가봅니다. y의 값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근해 공식을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라는 녀석으로 이렇게 되니까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쪽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쪽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x값, y값을 다 구하셔야 되는 x, y 구하기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순서상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y의 값 하나가 그대로 어디로 가냐면 x의 값을 소개하죠. 나의 y는 2를 더하면 x가 돼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다가 2를 더한 1 플러스 루트 3이라는 녀석까지가 한 쌍.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녀석도 2를 더하면 되니까 1 마이너스 루트 3이 한 쌍. 그죠? 그럼 이제 이러한 문제의 답에서 혹시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답을 x, y의 순서쌍으로 표현하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답은 1 플러스 루트 3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한 쌍과 1 마이너스 루트 3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이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한 쌍이 나타나더라 체크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지? x에 따라 y가 결정되는 두 개의 쌍의 해를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의 첫 번째 1차와 2차의 연립이다. 의미 체크하시고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단순함을 가지고 있던 녀석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냐면 2차와 2차 과정으로 이제 확장해서 괴롭힐 거라고요. 연립 2차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3차까지는 나오지 않지만 이 2차 과정에서도 매우 복잡한 녀석들이 많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은 편하게 한번 가볼게요. 자, 2차 이퀄 0 그리고 2차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 두 개에 대한 표현에 우리의 첫 번째 스타트는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야. 오케이? 인수분해가 가능할 때는 뭐 하겠어? 한 식에 대한 인수분해만 가능하더라도 그 식을 빨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식 서로의 곱을 0이라고 만들고 그 상황에 따르는 이 1차의 한 문자 통일과 이 1차의 한 문자 통일을 통해서 당연히 각각을 나머지 2차에 대입해서 해결한다.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겠죠. 그죠? 연산이 한 번 추가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로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자, 어떤 녀석인지 가볍게 예시 한번 가볼게요. 가볍게 예시 가지만 가볍진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잡한 연산이 계속 던져지겠죠.
자, 여기 한번 봐볼까? 숫자가 오른쪽에 9 있는 녀석들은 대표적으로 인수분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새끼들. 그죠? 상수항이 있는데 이 녀석 넘겨봤자 인수분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위를 딱 봤더니 와! 0 있지? 0 있는 녀석은 대표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려고 하는 새끼들. 오케이? 그래서 숫자 의미가 딱 0이 보이는데 앞에도 또 간단하게 던졌단 말이야. 근데 복잡하게 나왔을 때를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딱 보는 순간 오케이! 너 인수분해 되는구나.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을 갑니다. 나의 첫 번째 시작은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되는 2차식을 인수분해해서 그 1차식들이 각각 0이 되는 x와 y의 관계를 찾는다부터, 그리고 그 녀석들을 뭐 한다고? 나를 2차에 대입해서 각각을 표현한다고요. 의미 괜찮죠? 진짜 단순 연산들인 거. 그러면 x가 마이너스 y라는 녀석으로 먼저 들어가서 쌍을 찾습니다. 마이너스 y가 들어가는 순간 y제곱 더하기 y제곱. 근데 이 문제는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깔끔하게 주려고 문자를 엄청 좋게 줬구나 라고 볼 수 있는 3이니까 결국 y의 값은 루트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란 녀석이 되고요. 그 녀석에 따라서 각각의 x를 찾으면 마이너스 관계니까 루트 3일 때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루트 3. 그래서 얘네들은 쌍을 이루는 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두 번째로 가볼까요? 자, 두 번째로 가면 이번에는 x가 y일 때 집어넣습니다. 오, 대박.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y제곱이자 그 값이 9래지. 샹샹 사라져서 y제곱이 9니까 어머나 이렇게 친절하게 y의 값이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3이라고 주는 문제였네. 그럼 x는 그대로 y와 같으니까 3 또는 마이너스 3이 돼서 얘네들이 쌍을 이루겠죠.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해는 몇 개다? 4개다의 지금 포인트로 나타난 문제 유형이었다고요. 이 문제 예를 들어 x와 y를 이렇게 순서쌍으로 표현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3부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3,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까지의 4개의 해를 갖는 녀석입니다라고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연산의 과정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문제 유형이었다 정도 일단 보시고요. 이거보단 복잡할 겁니다. 자, 2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의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아주 친절한 녀석이었지만 이제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인수분해 불가능한 녀석은 스타일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눠요. 자, 네가 인수분해가 불가능해? 그러면 첫 번째 뭐 볼 거냐면 순서대로 볼 거면 앞에부터 봐봐. 그래서 나의 2차 항이 소거가 가능한지를 보는 거야. 2차 항 소거 가능하면 소거해서 다 사라지면 1차 되지. 그래서 2차 항 소거가 되는 꼴들은 그 2차 항을 소거해서 1차식을 찾고 그 1차 이퀄 0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어떻게? 한 문자로 통일해가지고 어디로 가? 한 2차식에 대입. 이렇게 과정으로 가면 돼. 그죠? 당연한 논리인 거잖아. 2차가 나를 괴롭혀서 내가 한 문자 통일이 불가능하니까 2차 항을 소거할 수 있으면 소거해. 근데 2차 항 소거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인수분해 방해하는 녀석은 2차만 있는 게 아니야. 상수항도 있어.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 9입니다의 저 9 상황이 나를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 했었죠. 그죠? 상수항은 언제나 나의 인수분해를 방해하는 녀석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식에서 이 2차 연립에서는 상수항 소거를 통해서 뒤에 항을 다 0으로 맞춰내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꼴들이 던져지는 문제들이 상수항 소거의 포인트로 나타난다고요. 그럼 상수항 소거를 통해서 뭐 해? 이 상수항 소거되면 2차식일 거고 그 2차를 인수분해를 통해서 1차 곱하기 1차란 녀석을 만들어 놓고 각각을 한 문자, 자, 한 문자 통일은 그냥 치환이라고 쓸게요. 치환의 과정 두 개를 통해서 당연히 2차식에 대입해서 풀어낸다. 의미 괜찮지? 유형적인 관점에서의 소개니까 당연히 예시들로 하나씩 문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차 항소거 32번 가볼게요. 자, 32번 문제 보면 보여주죠? 그죠? 나 2차가 한 새끼야.
인수분해는 분명히 둘 다 안 돼. 상수항이 뒤에 막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죠? 그래서 앞에를 봤더니 2x제곱이 있고 x제곱이 있네. 그거 말고 2차는 없잖아. 그럼 위아래 지금 2차는 소거되는 상황이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오, 그러면 아래 거를 2를 곱해가지고 나 2, 6, 2 만들게. 그리고 위아래를 빼버릴게. 라고 얘기하면서 위아래 식변형을 통해 나의 2차 소거하면 1차만 나타난다고. 그러면 이거 y를 x로 바꿀 수 있겠죠? 집어넣을 수 있겠죠? 연립할 수 있겠지? 포인트 끝. 가능하지? 내가 이 이후의 과정의 연산을 더 이상 안 보여드려도 되겠죠? 앞에서 분명히 다 가능하다는 거, 안 되면 근해 공식까지 써서라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포인트 체크하시면 결국 우리는 뭐 만들기라고? 2차는 무조건 1차 항 만들기라고. 오케이? 예스. 그래서 이 항을 여기다가 y로 바꿔서 y만 x로 대입해 주시면 곧 y 이퀄 마이너스 4x 플러스 11이라는 녀석만 대입해 주시면 인수분해 통해 x값 찾고 y값 찾더라. 혹은 근해 공식 통해 x값 찾고 y값 찾더라. 포인트 체크하여. 오케이. 그게 32번 문제입니다. 의미 보시고요. 자, 상수항 소거 쪽으로 가볼게요. 이 녀석이 그래도 그나마 가장 난이도가 있는 녀석일 텐데 포인트 31번입니다. 자, 얘 보면 딱 보여? 이번에 제곱이 식이 두 개죠? 그래서 y제곱은 소거가 되는데 x제곱이 소거가 안 되고 x제곱을 소거하면 y제곱이 소거가 안 되지. 이런 게 2차항이 소거가 안 되는 꼴. 근데 상수항들이 나를 괴롭히는 꼴. 인수분해 안 되는 꼴이라고요. 의미 괜찮니?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 딱 보자마자 힌트 주잖아. 야, 나 상수가 7과 마이너스 14야. 그지? 그럼 상수항 소거하라고. 0을 맞추라고요. 오케이? 아래 거 2배 시켜볼게. 그럼 얘 14 되고요. 얘 2 되고요. 2 되고요. 2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14와 플러스 14를 없애기 위해서 위아래를 더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식은 6x제곱 9, 2, 마이너스 11xy 1, 2, 3y 제곱 그게 곧 0입니다가 딱 돼버리죠. 와우, x와 y에 대한 2차 식이구나. 개수 맞춰주면 되겠네. 2와 9 딱 맞춰지니까 인수분해 완료. 오케이. 2x와 3x 3y와 y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붙이면 결국 이 녀석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1차 항이 2x-3y라는 하나의 식과 곱하기 3x-y는 0이라는 하나의 식을 보여준다고요. 가능하죠? 그럼 이 연산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뭐? 얘가 0일 때와 얘가 0일 때를 통해서 한 문자 통일 다시 2차 식에 대입한다고. 그러면 쌍쌍 두 개, 네 개 해가 나타나겠죠. 의미 괜찮니? 오케이. 다시 무슨 포인트? 이 1차 항들을 찾는 포인트까지가 이 녀석들이 얘기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단순 연산이니까 이 식에서 x 또는 y란 녀석을 x 혹은 y에다가 표현한 뒤 2차 식에 대입한다고요. 2차 식에 대입한다고요. 그죠? 그리고 연립 가능? 연립이 아니라 인수분해.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x값 또는 y값을 찾아서 각각 대입하시면 쌍이 두 개씩 나타날 거라고. 의미 괜찮겠죠? 어떤 방법의 소개인지 계속 동일한 식은 방법의 소개라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오케이? 예스. 정리 한 번씩 하시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답까지 내시는 건 여러분들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은 대칭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였지? 그러니까 개수 얘기였죠. 그죠? 그래서 이거랑 헷갈리지 말라고 먼저 대칭식이라고 쓴 거야. 이번에는 연립에서 얘기하는 대칭식은 사실은 대칭식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대칭형이라고 지금 부릅니다. 마치 비슷한 형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이 대칭형 연립 방정식이라는 녀석의 방정식 형태에서 연립의 형태에 나타나는 대칭형은 뭐냐? 라고 했을 때 4차 대칭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야. 대칭형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 대표적인 문자 두 개만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어요. x 플러스 y와 x 곱하기 y 혹은 a 플러스 b, a 곱하기 b 뭐든 미지수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야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이번엔 문자의 표현을 위치를 바꾸더라도 같은가? 오케이? x 플러스 y는 위치 바꿔서 y 플러스 x로 표현해도 같잖아.
x 곱하기 y는 y 곱하기 x, x 자리를 y, y 자리를 x로 바꿔도 같잖아 라고 표현하는 것들을 대칭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식들의 연립방정식, 그거 우리는 대칭형 연립방정식이라고 부르더라. 자, 얘도 당연히 그게 대칭형이라는 걸 찾는 게 중요해. 찾으면 어떻게 하느냐? 스타일을 고정시킬게요. 첫 번째, 이 x 플러스 y라는 녀석을 u로 치환합니다. 두 번째, x 곱하기 y를 v로 치환할게요. 그리고 얘네들을 치환해서 뭐 할 거냐면 사실은 야, 합이고 곱이잖아 라는 표현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해서 x과 y값 찾으러 가는 거야. x와 y를 두 근이 되는 2차 방정식을 탄생시켜요. 만들어요.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u t 플러스 v는 0이라는 또 다른 미지수 하나를 설정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죠. 그러면 결국 u라는 녀석이 두근의 합 a분의 마이너스 b로 v라는 녀석을 a분의 c 두근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x와 y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을 만들어 놓는 거. 그리고 뭐해? 이 식을 인수분해 통해서 x값, y값을 찾는다고요.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 녀석, 그게 바로 대칭형 연립 방정식입니다. 포인트 체크하시고요. 어떠한 녀석들의 문제인지 가볍게 예시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당연히 유형적인 관점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33번이 가벼운 예시인데요. 호호, 얘 봐봐.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문제들은 그대로 그냥 문자 치환해서 가도 되는데 연습하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대칭형이라는 걸 보는 시선을 연습하시는 지금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 뒤에 과정에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녀석들을 어떻게 제와 제로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의 방법으로 선택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x값과 y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에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x, y의 값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흥, 얘는 그냥 바로 나와 있으니까 너네들이 대칭형이라는 거 아니까 보자마자 바로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5는 0입니다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입니다라고 찾아내시면 된다고. 이해돼요? 어때? 스피드하죠? yor라 빠르죠? 편하다고요. 야, 그리고 나서 이거 인수분해는 당연히 되는 식 줄 거 아니야. 안 되면 근해 공식 쓰라고. t-5 곱하기 t-3이 될 테니까 결국 나의 알파의 값을 5라고 놓으면 베타의 값은 3이다. 포인트 끝. 의미 괜찮죠? 밝혀내는 게 중요하고 그 밝혀냈을 때 그 다음 과정은 편하게 2차 방정식을 활용할 수 있더라. 포인트 체크 33번에다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 이 문제에서만큼은 알파와 베타가 정해져 있으니까 3과 5라고 배치하셔서 9에서 25 빼면 답은 마이너스 16이었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가보겠습니다. 34, 35 두 문제 일단 가보고요. 거기서 일단 수준을 보고 36번은 판단 한번 해볼게. 일단 34번 가보시죠. 좋습니다. 문제의 답은 146. 자, 잘 봐요.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가 진행되는지 한번 스타일을 맞춰보시면 되는데, 어머나, 첫 번째 곱하기와 더하기가 지금 더해져 있는 과정 먼저 보였죠? 그죠? 이거부터 냄새를 맡는 거라고. 얘네들은 곱하기와 더하기다. 아래를 봤어. 아래를 봤더니 어머나, 공통인수 xy가 보여. 묶었단 말이야. 그랬더니 x 플러스 y가 됐죠. 그리고 그게 880이라고 얘기했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곱하기와 더하기의 더하는 과정과 곱하는 과정입니다라고 표현하는 의미 해석 가능했고, 오예. 그러면 나는 치환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해봐야 되겠다. 그쵸? UV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돼. 혹은 다른 문자 선택하셔도 됩니다. 무튼 치환의 과정을 통해서 이 식을 바꿔보면 V 더하기 U 그 값이 71이었고요. V 곱하기 U 그 값이 880이었죠. 이렇게 연립이 바뀐다고. 의미 괜찮지? 야, 근데 보여? 얘는 뭔데? 합이고 곱이잖아. 맞아. 이것 또한 지금 대칭형이죠. 그러면 이 식을 V값과 U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빨리 뭐로 가?
첫 번째 2차 방정식 탄생시킨다고. 의미 괜찮겠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다고요. x와 y일 때만 사용 가능한 게 아니라 그냥 두 문자에 대한 합과 곱이 나타날 때 2차 방정식으로 빨리 바꿔드릴 수 있다고. 의미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71을 맞출 수 있는 880을 한번 찾아봅시다. 8 곱하기 110일 것 같아. 그러면 여기가 55 곱하기 16이래. 오, 예. 됐죠? 그죠? 8 곱하기 110. 이거 숫자가 크니까 좀 쉽게 보여줄 거고요. 거기다가 2를 붙이고 아래는 2를 나눴더니 71 딱 탄생하는 게 보이니까 아하, 나 16, 55구나. 그래서 t 마이너스 t 마이너스라고 붙일 수 있으니까 결국 t의 값은 16이거나 또는 55야. 그러면 내가 가지는 녀석에 대한 표현에서 v의 값과 u의 값이니까 v가 16일 때 u는 55고 또는 v의 값이 55일 때 u의 값은 16이 되겠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두 개의 지금 과정이 나타난 거. 그러면 이 두 과정에 따라서 우리는 유형을 나누어서 하나씩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수 조건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v를 다시 뭐로? 우리는 x 곱하기 y로 u를 x 플러스 y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들은 또 다른 미지수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나타나겠죠. 그죠? 그럼 뭐로 갈까? 뭐 i 정도로 한번 가볼까? 근데 i가 허수니까 좀 기분 나쁘면 z 정도로 갈까요? z는 복소수인데 그래도 z로 한번 갑니다. 자, z제곱 마이너스 55z 플러스 16이 0입니다로 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녀석의 두 근이 x와 y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잖아.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래서 결국 그 x와 y가 자연수가 나타나려면 당연히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이 녀석 인수분해 안 되네 판단하시면서 1번 과정은 자연수 조건에서는 해결 불가능한 녀석이네. 오케이. 그래서 아래로 그냥 바로 내려간다고요. 다시 한번 v 자리는 x 곱하기 y였고 u 자리는 x 플러스 y였습니다. 그러면 그 두 근을 구하기 위해서 같은 z 사용해서 갈게요. 16으로 바뀔 거고 여기가 55로 바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겠죠. 나의 두근 xy라는 녀석이 5 곱하기 11이라는 녀석으로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서 0을 붙이면 결국 나의 z의 값은 5 또는 1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내 두 근이 x와 y라면 이 녀석이 x일 때 이 녀석이 y고 또는 이 녀석이 y일 때 이 녀석이 x지. 이 과정이라고요. 근데 그 녀석들의 어차피 제곱의 합을 물어봤기 때문에 25 더하기 121, 146. 오케이. 답을 써놨었네. 왜 암산을 하고 있었죠? 의미 괜찮겠죠? 이러한 과정입니다. 속에 들어가더라. 오케이. 아래 문제 하나만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아래 거 연습 들어가는데 그때 지금 자연수라고 써있는 x, y 앞에 있는 지금 수 책에 정수로만 바꿉시다. 문제 수정할게요.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로. 자, 좋습니다. 문제의 답은요 5번입니다. 그죠? 나이스. 자, 같이 출발 한번 해볼게. 이 문제의 지금 유형도 보자면 xy 자리 바꾸고 xy 자리 바꿔도 서로 동일한 대칭형 연립 방정식 나타난 거 보이시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딱 보이자마자 어머나 세상에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 x, y로 너의 식을 바꿀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x 플러스 y를 우리는 u로 x, y를 v로 바꾸실 수 있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결국 v의 값을 이 위에다 집어넣었을 때 식이 끝나버렸네. 이 위에가 u의 제곱 그리고 v의 마이너스 6을 더 집어넣으면 플러스 12가 되니까 넘어가면 결국 u 제곱이 1이 되고 u는 1 또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언제나 v의 값은 마이너스 6입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가니까 이 녀석을 이렇게 한 쌍 만들어서 2차 방정식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고요. 이 녀석을 1번으로, 이 녀석을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의 과정에서는 t제곱 마이너스 1t 마이너스 6이란 녀석이 0입니다가 되기 때문에 x의 값이
3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 y값은 3이고 또는 x의 값이 3일 때 y의 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라는 두 쌍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했을 거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이니까 이때는 t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0이 되겠죠? 그러면 x의 값이 마이너스 3, y의 값이 2 또는 x의 값이 2, y의 값이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오케이.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여기에서 이제 각각의 세제곱의 형태를 더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긴 27 마이너스 8, 19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가 동일하다라는 거 판단하시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27 더하기 8 마이너스 19 정확하게 반대가 되나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19에서 마이너스 19를 빼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에서는 38이 답이요 라는 문제였다. 5번이 답입니다 라는 문제의 유형이라는 거 체크하셔라. 오케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과정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의 표현으로 36번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보고요. 라스트 10번으로 마무리 지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방정식이야. 부정방정식이라는 건 단어에서 얘기하는 것부터 먼저 의미를 부여하자면 부정입니다. 뭐야? 정해지지 않는 방정식인 거. 오케이? 자, 무슨 말이야? 이런 거 x 곱하기 y가 3입니다 라는 표현을 줘요. 그리고 나한테 x값과 y값을 찾으래. 구해봐. 어떻게 구해? 그죠? 예. 요라마나 1, 3, 2, 2분의 3 뭐 여기 앞에만 계속 자연수 만들어도 3, 1, 4, 4분의 3, 5, 5분의 3 이런 식으로 끝이 없이 계속 만들어낼 수 있죠. 실수 영역 사이에 나타나는 근 엄청 많잖아. 어머나 세상에. 허술한 녀석도 만들어도 되겠네.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면 i란 녀석과 마이너스 3i란 녀석으로 우리는 3도 만들어낼 수 있죠. 예. 요라 많다고요. 그 요라 많음을 이제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부정방정식에는 항상 추가적으로 x와 y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뭐? 정수라는 조건이 붙을 때 나타나는 부정방정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수 조건의 문제가 대표적인 녀석이라고요. 의미 괜찮죠? 그럼 정수의 조건이 붙으면 이 상황 중에 정수인 녀석만 골라라의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문제 보자마자 1, 3, 3, 1이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이 있네. 결국 그는 4개가 있지. 그 4개를 다 쓰시면 답이라고. 의미 괜찮죠? 자, 근데 이러한 상황을 살짝만 바꿔도 난이도가 높아진다고요. 이 과정이 확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x, y 더하기 x 더하기 y란 녀석이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이 표현될 거라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x와 y가 정수요 라고 표현할 거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은 우리가 x와 y에 아무런 정수를 집어넣어서 값을 구하려고 봤을 때 앞에도 변하고 뒤에도 변하니까 변함이 너무 많죠?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봤을 때 우리가 수치를 대입할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플러스 과정이나 마이너스 과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절대 수를 못 넣어. 오케이?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다시 뭐의 정수 조건에 포인트가 들어있냐면 언제나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수치 대입을 활용한다의 포인트인 거야. 오케이? 기본적인 문적으로 x 곱하기 y 3이라는 녀석 문제 안 내요. 그죠? 당연히 활용의 포인트로 문제를 출제할 거고 가장 기본적인 유형으로 보셔야 되는 게 얘라고. 자, 그럼 얘를 곱골을 어떻게 만드냐? 라고 얘기할 때는 억지로 변형을 통해서 우리가 곱골을 만들어내는데 언제나 그 안에서 공통문자 두 항을 묶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의 공통항은 x가 되니까 x로 묶으면 남아있는 항 y 플러스 1이 되죠. 가능해? 그럼 뒤에 걸로 뭐 해? y 하나 남아있잖아. 그치? 그대로 y 플러스 1을 만드는 거야. 의미 괜찮나? 자, 이 y 플러스 1을 만드는 과정은 y 뒤에다가 1 더하고 1 빼면 식변화 없이 항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가능합니까? 상수항만의 변형을 통해서 공통항을 만들어낸다 라는 포인트에 식의 변형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y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이제 공통항이 되고 마이너스 1은 2항 시켜버리죠. 자, 그래서 y 플러스 1을 묶는 순간 앞에 x 플러스 1 뒤에 y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은 넘어가서 4가 된다고. 만들었지? 곱골. 이렇게. 곱골을 만드는 과정은 언제나 공통항으로 묶어서 식의 변형을 통해 또 다른 공통항을 만들어낸다의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셔라.
이 상황 이후에는 살아 녀석을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정수 더하기 정수는 정수라고요. 살아 녀석을 정수로 만들 수 있는 과정 1, 4, 2, 2, 4,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6가지 해를 나타냅니다라고 얘기하는 포인트 체크하시라고. 이건 그 합에 대한 각각의 값들이니까 만약에 순서상 x, y로 이 녀석들을 각각 표현하면 0, 3, 1, 1, 3,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이렇게 6개의 해를 갖습니다라는 거 빠르게 체크하실 수 있다. 부정방정식 가능하겠죠? 오케이. 체크 한번 하시고요. 두 번째 스타일도 하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거의 출제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나오면 당연한 과정입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앞에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방정식 포인트에서 우리가 정리를 할 때 한 번 정도 다루었던 최대 최소 포인트에서의 실수 조건입니다. 자, 누구냐면 이런 거예요. 예시로 보여드릴게. 자, 그 당시에 얘기했던 포인트와 살짝 달라집니다. 그때는 x와 y의 2차식의 xy 이렇게 더러운 녀석들이 끼어들어와서 나를 만족할 때 최대, 최소값 구하는 문제가 존재했었지. 기억나십니까? 2차 방정식의 조건을 만족할 때의 x 혹은 y의 최대 최소 구하기. 그때는 그 만족한다라는 표현을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포인트로 해석해서 판별식으로 활용하는 나의 x값, y값 최대 최소를 찾는 과정이었다라고 포인트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떠올려 주셔야 되고요. 이번엔 의미가 달라.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을 만족할 때 결국 39번 문제를 보면 뭐야?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를 던지죠. 정확한 이제 x값과 y값이 필요하다는 문제로 나타난다고요. 오케이? 자, 해수야 괜찮아? 라스트 방이니까 조금만 집중해요. 오케이. 자, 근데 얘 지금 식을 우리가 딱 봤더니 기분이 상당히 나빠. 기분 왜 나쁠까? 라고 보니까 미지수가 2개잖아. 이 2개의 방정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 안 되지. 그래서 첫 번째, 이 꼴을 정리하자면 실수 조건은 무조건 완전 제곱식을 활용합니다. 결국 완전 제곱식 꼴 만들기 포인트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만드는 과정은 2가지로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졸라 편한데 안 보이면 못 풀어고요. 두 번째는 항상 풀 수 있는데 불편해야.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가야 돼? 불편하지만 항상 풀 수 있는 과정으로 가야 돼. 편함을 먼저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자, 이 식은 우리가 9x제곱이라는 녀석과 6xy라는 녀석과 y제곱이 있고요. 4y가 있고요. 4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이 식을 보는 거냐면 xy라는 녀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y밖에 없지.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때 x제곱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얘 거야. 나머지랑 만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x의 개수가 없어. 가능? 그러면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려면 얘는 3x 전체의 제곱이죠. 가능해?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이 y라는 녀석을 만들려면 y제곱이 여기에 필요하겠지. 근데 3x와 누구와 만날 때 6xy가 나타날지를 체크하시면 돼. 어떠한 완전 제곱식이 되는지. 그러면 이 y제곱이란 녀석은 하나의 y제곱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해서 y제곱을 둘로 분해하죠. 그리고 6xy를 사이에다가 끼워 넣어요. 그리고 뒤에 거를 맞춥니다. 이렇게 재배열을 하면 이 앞에까지 묶어서 3x 플러스 y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뒤에 거를 묶었더니 당연하게도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요. 이 녀석이 0입니다의 식이 되면서 결국 실수 조건에서의 성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각각의 a값, b값이 다 0이다라는 활용의 포인트로 나 0이고 너 0이다가 나타나고 y의 값이 2입니다라는 정보를 여기다 씌워주면 x의 값은 2 마 3, 마 3분의 2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잖아. 의미 괜찮겠죠? 이렇게 가는 과정, 그건 활용의 포인트의 가장 쉬운 과정. 그래서 답은 3분의 4라는 걸 빨리 찾아낼 수 있다. 오케이? 자, 근데 두 번째 과정도 보여드릴 건데 얘는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분해하는 과정에 잘 못 보면, 안 보이면 못 풀어. 그럼 항상 성립하게 만들려면 이 녀석을 잘 찢어야 되는데 찢을 때 y만 찢는 게 아니라 x도 같이 찢을 때가 있다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분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맞출지가 어렵죠.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은 뭐냐? 바로 이 식을 복잡한 식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내림차순 정리부터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내림차순 정리를 했을 때 주인공 문자를 x로 설정해서 갑니다. 9x 제곱 더하기 6y x 나머지는 상수항이죠. 자, 이 상태에서 앞에 걸로 먼저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요. 오케이? 이 녀석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9로 묶어야 되고 x제곱 더하기 9분의 6 3분의 2 y까지 된 x가 됩니다. 그죠? 반절의 제곱을 붙이고 빼요. 3분의 1 y의 제곱 9분의 y제곱이 되고요. 마이너스 9분의 y제곱이 9랑 만나서 마이너스 y제곱이 될 거고 뒤에 식들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얘는 가벼운 식이었기 때문에 문자가 편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식을 정리하면 9x 플러스 3분의 y의 전체 제곱식 만들어냈고 사라져서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라는 녀석이 되더라. 그죠? 결국 요 뒤에 있는 녀석도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질 테니까 결국 y-2의 제곱으로 식을 쓰는 순간 우리가 앞에 찾았던 식과 동일식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타나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내 값이 0이고 내 값이 0이다라고 하는 순간 y의 값이 2, x의 값은 대입해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거 파악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겠죠? 연산의 과정은 분명히 얘가 더 복잡해집니다. 나중에 문자가 많이 꼬여있으면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선택하시라고요? 이 바로 내림차순 정리를 통한 나의 과정으로 선택해 주시라고. 오케이? 예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부정방정식 포인트까지 정리 마무리할게요.